부동산 경매,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명도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덜컥 겁을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 사실은 기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정리에서 명도를 반드시 이기는 게임으로 만드는 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셨다면 아마 이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게 바로 명도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인데요. 근데 혹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명도는 무슨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권리자고 점유자는 집을 비워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는 게임이고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로드맵입니다. 먼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첫 만남의 기술을 익힐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압박 도구는 뭐가 있는지, 또 이사비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전략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 철학까지 이 순서대로 명도의 모든 것을 한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전략의 기초는 바로 심리 아니겠어요? 명도의 심리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법적인 권리는요, 전적으로 새로운 소유주,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엄청난 심리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권리가 바로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까요? 사실 더 불안한 쪽은 낙찰자가 아니라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점유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상대방의 불안을 줄여주고 협상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감을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유자와의 첫 만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만남은 무조건 부드럽게 시작해야 돼요. 낙찰받자마자 바로 찾아가는 게 좋긴 한데 만약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3단계에 나온 것처럼 대문짝에 떡하니 경고문 같은 걸 붙이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상대방 감정만 상하게 해서 협상만 더 힘들어져요. 대신 2단계처럼 정중하게 쓴 메모를 봉투에 넣어서 조용히 문틈에 끼워두는 것. 이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드디어 연락이 닿았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요구사항만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꽉 닫힌 협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들어주기는 단순히 공감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정보 수집 과정이거든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분한테는 이사비를 제한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화가 잘 안 통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압박 도구 2가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2가지는 목적이랑 사용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내용 증명은 일종의 공식 경고장 같은 거예요. 이제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줘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고요. 반면에 인도명령은 잔금을 내자마자 그냥 바로 신청해야 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보험 같은 겁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집 비우세요 라고 명령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그리고 여기서 감정 싸움을 피하는 아주 유용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제3자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 법무법인 매뉴얼상 잔금을 내면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해진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서 상황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바로 이사비 문제입니다. 이거 과연 줘야 할까요? 준다면 또 얼마를 줘야 할까요? 그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이사비를 꼭 줘야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사비는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즉, 더 빠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합의금, 전략적인 비용인 셈이죠. 그럼 금액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바로 강제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즉 1평당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을 근거로 어차피 제가 법원에 낼 돈을 사장님께 이사비로 드릴 테니 서로 좋게 끝내시죠. 이렇게 제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협상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법원에서 전액 돌려받는 임차인의 경우예요. 이분들은 배당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키를 쥐고 있는 쪽이 오히려 낙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협상이 잘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4단계 체크리스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첫째,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명도 합의서로 문서화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이사비는 절대 먼저 주면 안 됩니다. 집이 완전히 싹 비워진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정산 내역 확인하고 열쇠 받으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단계를 하나로 꿰뚫어낸 핵심 철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도 명도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운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원칙은 단호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이거죠. 인도명령 신청 같은 법적 절차는 지체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진행해서 상대방에게 정해진 길을 딱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사정도 들어주면서 유연하게 협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효과는요, 정말 강력합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강제 집행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10%도 채 안 돼요. 90% 이상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평화롭게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명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명확한 전략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을 가장 큰 무기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